혹시 아침에 혈압약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고 나서 밥 먹을 때 마늘 몇 쪽 같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건강에 좋다는 마늘. 그래서 더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식탁에서 마늘 빠지는 날이 있나요?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고기 구울 때도 마늘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마늘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마늘이 혈관에 좋다던데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리바록사반 같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약들은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항응고제 또는 혈전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문제는 마늘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약이 하는 일을 마늘이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를 내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마늘을 칼로 자르거나 으깨면 이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이 우리 몸속에서 아조엔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 아조엔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조엔은 우리 피 속의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줘요. 쉽게 말해서 피가 굳는 것을 방해합니다. 손가락을 베면 피가 나다가 멈추죠. 그게 바로 혈소판이 모여서 피를 굳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마늘의 아조엔 성분이 이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건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도 똑같이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마늘까지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의 효과와 마늘의 효과가 합쳐져서 피가 너무 묽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출혈 시간이 정상의 5배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신경외과 학술지에 보고된 87세 남성분 사례인데요. 매일 마늘 4쪽씩만 드셨는데도 척추에 자발성 출혈이 생겨서 다리 마비까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은 간에서 CYP2C9이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효소가 바로 와파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효소 작용이 느려지면 와파린이 몸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고 약효가 예상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마늘에 대해 오래전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을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다고 했어요. 한의학 용어로 신온이라고 합니다. 이 따뜻하고 매운 성질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뭉친 피를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활혈거어라고 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피를 활발하게 돌게 하고 어혈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어혈이라는 건 뭉친 피, 정체된 피를 말하는 건데요. 마늘이 이걸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마늘이 참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는데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소양인이나 태양인처럼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은 마늘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열이 더 올라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음인처럼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마늘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체질과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봐도 서양의학적으로 봐도 마늘의 활혈작용이 약의 효과와 겹쳐서
출혈 경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은 심방세동이나 인공판막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드시는 약이에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INR이라는 혈액응고 수치를 검사받으시죠. 마늘을 많이 드시면 이 수치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는 분들입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그냥 아스피린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를 같이 드신 심혈관 환자분들 중 약 22%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리바록사반이나 아픽사반 같은 새로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 약들은 최근에 많이 처방되는 약인데요. 아직 마늘과의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하지만 출혈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미국 마취과학회에서는 수술 최소 7일 전부터 마늘 보충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2주 전부터 조심하라고 합니다. 다섯째, 평소 멍이 잘 드시거나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출혈 경향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마늘 섭취량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늘을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첫째, 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생마늘 1개 내지 2쪽, 무게로는 3 내지 6g 정도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둘째,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이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리신이라는 성분 기억나시죠? 이게 열에 약해요.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거의 99% 이상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볶거나 찌거나 구운 마늘을 드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셋째, 마늘 보충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시중에 마늘즙, 마늘 농축액, 마늘 캡슐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보충제들은 생마늘보다 농축된 양이 들어 있어서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더 높아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도 마늘 보충제는 수술 1주 내지 2주 전에 반드시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약을 드시는 시간과 마늘을 드시는 시간을 최대한 떨어뜨려 주세요. 현재 명확한 시간 간격 지침은 없지만 약을 드신 직후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겠죠. 다섯째, 약을 처방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저 마늘을 많이 먹습니다. 또는 마늘즙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요. 특히 마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해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밥 먹을 때 반찬에 들어간 마늘 정도, 김치에 들어간 마늘 정도는 대부분의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마늘을 여러 쪽씩 매일 드시거나 마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경우예요. 저도 마늘 참 좋아합니다. 삼겹살 구울 때 마늘 안 들어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보고 계신 분들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내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음식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한 번에 다 실천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 항응고제 먹는데 마늘 많이 먹어도 되나? 이 질문을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꼭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미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약이나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과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놀라실 거예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